염정 팀장이 오늘 공략주 SK 아이테크놀로지 아침부터 주가가 좀 강한 걸 확인했었는데요.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침부터 좀 주가가 강해서 좀 네네. 고민을 좀 했습니다. 다른 부분을 또 이야기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일단은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까지 하이를 하면서 주가가 좋지 않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될 수 있겠고 최근 3분기, 지난 4분기 이후에 사실 적자 이후에 사실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주가에는 일정 부분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SK하이테크놀로지의 지금 뭐 최근의 상승세를 본다면 아무래도 역시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로 직접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 SK온이 미국 내에서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생산 확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뭐 포드사라든지 그리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라고는 폭스바겐사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 시너지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 이제 매출액을 2배가량 증대시키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또 그에 또 따라오는 수혜는 SK 아이테크놀로지라고 또 할 수 있겠고 아무래도 그룹사 내에서 SK 아이테크놀로지가 SK온의 비중이 워낙에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고 여기에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역시도 북미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진출을 위해서 지금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뭐 앞으로 뭐 공시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또 이제 베트남의 이제 빈그룹,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할 수 있죠. 빈그룹과의 분리막 협업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적자 상태라든지 워낙에 좀 좋지 않았던 실적 대비해서 3분기 이후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소재주 쪽에서의 그래도 이제 글로벌 습식 분리막 1위 업체인 SK하이테크놀로지가 다시 한번 좀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주가가 좀 강합니다. 주가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비중을 확 늘리시기보다는 일단 좀 장후반까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지금 당장 매수의 관점보다는 오늘 일단 장중 흐름 보고 뭐 이번 주 내에 흐름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가 워낙에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뭐 13만 원 선까지도 이제 올려놓고 보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손절가는 최근 저점에 7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정 팀장하고는 수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친환경 신재생 관련 종목들의 순환매가 지금 빠르게라도 좀 장기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어떤 수혜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신재생 쪽에 대한 패권을 좀 장악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강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북미에서 이제 생산한다거나 북미에서 제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 세제 혜택이라든지 어떤 뭐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으로 뭐 신재생 쪽에서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수소 쪽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법안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신재생 관련된 종목에서 지금 최근에 좀 덜 오른 종목이 아무래도 수소고 수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번 주 초부터 좀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수소도 또 한 번 또 이제 흐름을 좀 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은 마찬가지로 장세 워낙에 좀 시장 자체가 좋기는 하지만 역시나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태양광, CS윈드 등 같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오늘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뒤에 후속으로 이제 수소 쪽이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뭐 범한퓨어셀, 뭐 그리고 두산퓨어셀, 그리고 최근에 오랫동안 쉬었던 뭐 효성첨단 소재,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수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이제 워낙에 낙폭 과대 종목이긴 해서 지금 저가 매수의 흐름으로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런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어떤 개연성으로 움직이는 어떤 스토리가 아직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는 변동성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수소 경제 쪽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하지만 지금은 일단 좀 지켜보시면서 지금 급하게 따라가시는 부분보다 지금 워낙에 좀 가격이 많이 낮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따라가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하고는 카카오 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좀 강합니다. 다른 관련주들이 좀 강해서 같이 오르는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바로 짚어주셨는데 네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좀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CPI 지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세를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4%대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빅테크주에서 이제 카카오 네이버를 보통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사실 이제 떨어질 때는 카카오가 관련 계열사의 어떤 부진이라든지 계열사로 인해서 같이 좀 동반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네이버는 워낙에 이제 단독으로 좀 움직임이 있고 카카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와 함께 좀 동반 좀 키 맞추기를 계속 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카카오페이도 5%대 급등을 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4%대 후반대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5%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또 오를 때는 또 같이 올라주는 좀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카카오는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7만 원대로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은 뭐 최근에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모멘텀에 대한 부분보다는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증가하고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장이 좋아짐에 따라서 일단은 지금은 다 같이 오르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부터는 카카오 내부에서 카카오 이제 종목들 중에서의 선별적인 어떤 좀 반등이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카카오 쪽이 좀 더 분위기는 좀 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을 염정 팀장하고 네. 좀 보겠습니다. 고려아연 요즘에 이슈가 좀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도 오늘 보니까 위치가 오늘 여기서 더 상승하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선을 좀 뚫는 모습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뭐 거의 5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세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하나와의 어떤 협업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이제 비철금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었던 부분이 2차 전지라든지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앞으로 확장성으로 인해서 고려아연이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다,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폐배터리 쪽에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가 어저께도 이제 뭐 상한가를 보이면서 네네. 역시나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야기까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스토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 이제 폐배터리 사업 쪽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배터리 수거에 대한 부분이 원활히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로 인한 어떤 이제 추출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이 중요한 부분인데 고려아연은 일단은 이제 재련 기술이라든지 이제 비철급속 관련된 기존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가능하다라는 부분과 함께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인플레 감축법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원재료에 대한 수급을 북미에서 해야 된다. 북미나 중국이 아닌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북미 쪽에서 어떤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좀 부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모멘텀들은 다 좋습니다. 이야기는 좋은데 최근 수급을 좀 보게 되면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연일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이미 기존에 급등하기 이전에 미리 좀 매수해 놓은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또 차익 실현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흐름도 좋고 기업의 모멘텀도 좋기는 한데 이렇게라도 주가가 조금 더 좀 조정을 또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다가 또 적정 시점에서 다시 매수 포인트를 찾으셔야지 지금은 좀 급하게 올라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급하게 올라간 가격이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최근에는 2차 전지 섹터가 좀 워낙에 좀 한 2, 3주간 이제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인 좀 어떤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항상 해두고 계셔야 되고 모든 섹터가 한없이 오르는 건 없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만약에 장이 좋으면 오히려 좀 순환매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좋은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일단 좀 킵해 두시고요. 너무 급하게 어떤 비중을 확 늘리신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고르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황 부진 전망에 계속 주가를 횡보하다가 실적도 4분기부터 나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크게 탄력받을 만한 모멘텀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상승은 그렇다면 시장 상승에 따른 단기 반등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격적으로 많이 내려온 만큼 저가 매력도 있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염정 팀장님?
뭐 두 가지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저가 매력에 대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특별한 지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기간 지금 6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앞서 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LG전자가 사실 그 특별한 어떤 모멘텀을 지금 크게는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 모멘텀으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아쉽지만 지금 일단은 그래도 이제 바닥권에 대한 탈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LCD 시장의 어떤 부진이라든지 OLED 쪽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또 LG의 주가, 지주사인 LG 주가를 또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네.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한 10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부분은 일단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